여러분,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른바 그린란드 효과라고 불리는 건데요.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 멀리 있는 그린란드.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정치적인 다툼 하나가 말이죠. 어떻게 전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짜리 충격파를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?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긴가 싶죠. 자, 지금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.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딱 하나의 정치적인 위협이었어요. 우리가 그린란드 관세 쇼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사건이 이랬습니다.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섰는데 유럽이 반대한 거예요. 여기에 발끈해서 아 그래? 그럼 니네 유럽산 제품 전체에 10% 관세 때릴 거야 하고 위협을 한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특히 프랑스를 딱 찍어서 와인이랑 샴페인에는 무려 200%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. 시장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? 당연히 난리가 났죠. 자, 이 위협의 첫 번째 파도 당연히 유럽을 덮쳤습니다. 그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. 보세요. 유럽 주요 증시들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. 독일 DAX 지수가 1% 넘게 빠졌고요. 프랑스 CAC 40, 유로스톡스 50, 할 것 없이 줄줄이 하락했어요. 그야말로 관세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덮어버린 순간이었죠. 이게 그냥 지수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. 개인에게 미친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125억 달러. 프랑스 와인 관세 위협의 직격탄을 맞은 명품그룹 있죠? LVMH. 이 회사 주가가 3% 넘게 폭락하면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재산이 단 하루 만에 125억 달러?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?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.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당시 지도자들 말에서도 딱 드러나요.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. 이걸 세계의 야만화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. 엄청나게 강한 비판이죠. 그러면서 유럽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.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외교 전쟁으로 번진 거죠. 자,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. 분명히 유럽을 겨냥한 공격이었잖아요. 근데 이 공격이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정작 미국한테 더 큰 상처를 입혔는지 그 기가 막힌 반전을 한번 보시죠.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셀 아메리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. 말 그대로 미국을 팔아라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런 식의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미국 경제에 더 안 좋을 거다.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러다 미국 망하겠다 싶어서 오히려 미국 주식이나 달러를 막 내다 파는 거죠. 되게 역설적인 현상이죠? 이 셀 아메리카 현상은 외환 시장에서 바로 티가 났습니다. 미국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0.83%나 뚝 떨어졌어요.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? 공격을 받은 유로화 가치는 오히려 0.88%가 올랐다는 겁니다. 아니, 때린 쪽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맞은 쪽 돈 가치는 올라가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이 부메랑 효과 주식시장에서는 더 드라마틱했습니다. 진짜 놀라지 마세요. 나스닥이 무려 2.39%, S&P 500이 2.06%나 폭락했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얻어맞은 유럽 증시보다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. 유럽 한 대 때리려다가 자기 턱을 두 대 친 격이죠.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꼭 있죠.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과연 그 돈들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? 누가 이 패닉 장세의 승자였을까요? 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니까 투자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달려갔어요. 대표적인 게 바로 금이죠. 금값이 무려 4,764달러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. 그야말로 안전을 향한 필사적인 도피였다고 할 수 있죠. 금이 가면 누구도 따라가죠? 네, 바로 은입니다. 은값도 하루 만에 7% 넘게 폭등하면서 나도 안전자산이야? 하고 제대로 보여줬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. 금, 은? 다 아니에요. 바로 천연가스입니다. 상승률이 무려 25.33%. 이건 거의 폭발 수준이죠?
근데 이건 무역전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. 그냥 미국에 엄청난 한파가 온다는 예보가 뜨면서 난방 수요 폭증하겠네? 이 생각에 가격이 미친 듯이 뛴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전혀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자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죠. 자,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. 이 단 하루 동안의 아수라장이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?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. 그가 던진 경고는 이거였어요. 이러다가 다른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미국 자산을 내다버리는 그런 자본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날의 사건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죠. 물론 모두가 레이 달리오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.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스콧 베센트는 이거 다 시장의 히스테리일 뿐이다 라면서 애써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죠. 한쪽에서는 자본 전쟁의 서막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단순한 히스테리라고 하고 이 극과 극의 시각 차이야말로 당시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글로벌 무력 전쟁에서 과연 진짜 승자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